Now the Great Order, the wisdom of the order of Kingdom Buddhism, Venerable Sejong, the Master, and every guest coming now, please lift your hands for him. 그러면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과 동국대학교, 경기도교육청과 불교신문, 현대불교, BBS 불교방송, BTN 불교텔레비전이 후원하고 전통사찰 삼천사와 사회복지법인 인도본이 협찬하는 불교와 4차 산업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From now on, we will star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This is sponsored by the Dog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Dogyum University and Gyeonggi Provincial Officer of Education, Buddhist newspaper, Hyundai Buddhist newspaper, BBS and BTN, and the broadcast company, and supported by traditional temple Samcheonsa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 Indowon. Let's start now. 눈치 채셨겠지만 이렇게 한국어로 하고 다음에 영어 통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박수 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오늘 불교와 4차 산업 국제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한국불교학회 이사 법현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맡아줄 우리 한국불교학회 이사 선우스님입니다. Today we will progress the morning ceremony for you. Nice to meet you. 좋은 날,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축하 공연 하겠습니다. 축하 공연은 오늘 국제학술대회의 뜻과 잘 맞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Firstly, there will be a very important performance for celebration. We arranged the special guest for today because today is our intention and his performance is very harmonious. AR과 VR 4차 산업기술과 공연예술을 합쳐서 예술의 혁신을 이룬 공로로 위대한 한국인 대상, 공연예술혁신 공로대상, 예술전당 대중 아티스트 1호 최초 선정,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He has been awarded the grand praise for the Korean performing art innovation because he tried to confirm AR, VR, and the first industrial technology. He selected the first Korean public artist to the Korean Seoul Art Center, and he got so many awards, including the Honorable Korean Awards. 색소폰 연주자 아리스 킴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Let's 박수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굉장히 키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탱고와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만 하이힐 신고 춤을 추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그 17세기 바로크 가스라이더처럼 또 멋진 카운트 테너이기도 하고요. 민버리기도 하고요. 수영에서 배틀수이기도 하고요. 다운 프로그램으로 말고도 다양한 차원의 예술을 함께 생보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상기록 직접 만드셨대요. 저도 처음 뵀습니다만 다운 여러 차원이나 4차원일 수도 있고요. 진짜 4차원. 자, 이렇게 아이스기를 여러분께 보시겠습니다. Please give a big hand to him.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performance. 제가 오늘 나이스킨 같은데, 나이스킨. 네. 멋진 공연해주신 아이스킨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Okay, he wanna say something to you, everybody. 예, 이제 솔직히 이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불교와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제 하이브예요.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이 공연과 맞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무엇이 정답인지 잘 모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도 되겠냐고 했는데 식순에 없었기 때문에 안 시키려고 했다가 안 했으면 뭔지 몰랐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Okay, we finished conference congratulatory performance. From now on, we will start the main ceremony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Buddhist Studies from now on. 놀라셨죠? 사실은 제가 한국어하고 영어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반응이 중간에 끊겨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불교학대 국제학술대회 개식을 보내하겠습니다. First of all, there will be the Buddhist ceremony, three refugees and Hertustra. Please stand up with the palms together. 3기일에만 반야심경을 할 테니 영상을 보고 하시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Next, we will recite Mahavanya Hertustra. Hare
도움이 없어서 뒤바뀌고 생각을 돌리도록 온전한 물관에 들어간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완전하라 밀가를 의지하고 세상을 깨달은 물론들이라 완전하라 밀가는 사정신이하고 밝은 눈물이 이런데 눈물이라고 하다고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온갖의 눈물 없애고 진실하여 거하지 않는 눈물을 이라 이제 간나다니까 눈물과 다리라 아세아세가라세 가라스나 세무지사과라 아세아세가라세 가라스나 세무지사과라 아세아세가라세 가라스나 Please take a seat.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Firstly, there will be opening addres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 we would like to share the 50 years history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on video.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영어를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한국불교학회가 걸어온 50년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1973년 10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초대 회장으로 홍정식 교수를 선출하였으며 1985년 10월까지 제1대에서 6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73년 11월 9일 기념비적인 제2회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매년 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75년 12월 20일 학술 논문집인 한국불교학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매년 논문집을 발행하여 2017년 현재 제83집까지 발행되었습니다. 1985년 10월에서 1991년 11월까지 제7대에서 9대 회장으로 이재창 교수가 역임하였으며 제11회에서 17회 전국불교학술대회 개최와 제10집에서 15집 한국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고 1991년 11월에서 1997년 11월까지 제10대에서 12대 회장으로 김영태 교수가 역임하였으며 제18회에서 28회 전국불교학술대회 개최와 제16집에서 22집 한국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습니다. 1997년 11월에서 1999년 9월까지 제13대 회장으로 김인덕 교수가 역임하여 제29회에서 32회 전국불교학술대회 개최와 제23집, 24집 한국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고 1999년 11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제14대 회장으로 목정배 교수가 역임하였고 제33회에서 36회 전국불교학술대회 개최와 제25집에서 29집 한국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습니다. 2001년 11월에서 2003년 11월까지 제15대 회장으로 권기종 교수가 역임하였으며 제37회에서 39회 전국불교학술대회 개최와 제30집에서 34집 한국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고 2003년 11월에서 2008년 5월까지 제16대, 17대 회장으로 이평래 교수가 역임하였고 제40회에서 47회
전국 불교학술대회 개최와 제35집에서 50집 한국 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으며 2006년 2월 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고 2007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금지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 6월에서 2010년 5월까지 제18대 회장으로 김상근 교수가 역임하였고 2010년 4월 한국, 인도, 미국, 중국, 일본 5개국이 참여하고 순례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48회에서 51회 전국 불교학술대회 개최와 제51집에서 56집 한국 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서 2014년 5월까지 제19대 20대 회장으로 김용표 교수가 역임하였으며 2010년 12월 한국 불교학 학술 논문집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자격 유지로 발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에서 12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춘계, 추계, 동계 학술대회 및 여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3년부터 한국불교학 논문집을 연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한국불교학회 40년사 영역자료집 발간과 제57집에서 70집 한국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서 2016년 5월까지 제21대 회장으로 권판중 교수가 역임하였고 제60회에서 63회 전국불교학술대회 개최와 제71집에서 78집 한국불교학 논문집을 발행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서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성훈 스님이 제22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한국불교학회 학회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훈민정음과 불교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세미나와 12월 동계 워크숍으로 저자로부터 듣는 나의 불교를 김호성 교수의 힌두교와 불교, 이진경 교수의 불교를 철학하다를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3월에서 7월까지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하여 1차 AI 주제로 카이스트 최호진 교수, 2차 IoT 주제로 카이스트 김대영 교수, 3차 로봇기술 주제로 경희대 김동환 교수, 4차 스마트시티 기술 주제로 카이스트 장성주 교수, 5차 VR AR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원광현 이사장을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신진박사 학자들이 연구한 우수 논문 우리 시대 불교학이라는 주제로 학예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7월에는 15개 한국불교학술단체 연합회와의 논문 작성 방식을 통일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학자 19명, 국외학자 7명의 단체로 불교와 4차 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불교학회 연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대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and the Chair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Venerable Sung-hoon, will give us the opening address. 다음은 대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불교학회 회장, 동국대 석좌 교수이신 성훈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른들 모실 때 목탁에 하지 않고 박수로 모시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 모든 인류, 우리 국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불교학회장 성훈 스님입니다. 공사당황에서도 불구하시고 본 학술대회에 동참하신 사학대인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에 격려와 속사, 기도원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조계종 총무장 설정근 스님,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한국과학기술경제 원강령 이사장님, 동국대학 총장 한보강 근스님, 동국대학교 학교위원 재단지사장 자강 근스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은 전세계 인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불교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교 역할과 불교의 대응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인카운트 오브 부디즘 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을 하고자 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후 과학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응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예학자 23명 학제, 9명의 사장, 26명의 논평자, 또 60명의 학자들이 이틀 동안 치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심도 있게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불교 유상은 우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불교는 미래를 지향하는 종교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가르침은 언제나 마음권이여 유심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강 문명도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고 이를 운영하는 주체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타신다면 전단은 강 문명이 이야기하는 사회 경제 부작용이나 윤리적 난조 해결 방법도 적절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 개발의 새로운 기술을 불교 교육과 신앙의 일선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이번 국제학술을 통하여 우리 불교 철학이 4차 산업 기술 후 부정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야 불교와 4차 산업이 상입융합하여 모든 생명,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제시하는 한국 불교, 미래 불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토록 한국 불교 계급 무궁한 발전과 이 대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Next, the President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Venerable Seoljong Sun Master, will give us the words of encouragement. Please give him a loud big hand. 네, 다음은 경조사입니다. 대한민국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설정근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경여사, 불교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국제 불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오늘을 함께 하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동국대 총장 한보광 스님, 한국불교학회 회장 성훈 스님을 비롯한 국내 학자 여러분,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발표자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오신 학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한국불교학회는 1973년 설립된 이래로 불교 사상의 이해와 교육 증진을 지원하여 불교의 발전과 보편화 및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학술대회가 이 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항하는 예로 불교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산물인터넷, 빅데이터가 전 산업에 적용되어 산업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이미 실용화되고 있으며 전문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 치료를 담당하는 챗볼이 개발되었고 24시간 사살 예방 상담 챗볼인 크라이시스, 텍스9 등이 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인공 로봇은 인간 고통의 문제에 대해 불교계에서 일반적인 담론의 제시를 넘어서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첨단 기술에다 자비행의 조화를 모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불교학회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불교와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불교계는 새 시대에 혁신만이 살 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 가야 합니다. 우리 종단이 이러한 불교의 4차 산업혁명의 행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바위와 같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만일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불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통찰력이 암시하듯이 불교는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의 종교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미래의 불교는 대판야의 발언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교학계는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고를 제거하고 인간 행복을 위한 바른 방향을 이해해 나가는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참석해 주신 학회 관계자와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인연 공덕으로 모두 보람의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ly, there will be another words of encouragement from the chairman of Dongguk University. Venerable Cha Gwang will give us the words of encouragement too. Please meet him with big hands. 예. 경력과 한 분 더 모십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신 차광 스님의 경력사를 큰 박수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우리 성훈 스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신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존경스럽고 꼭 우리 불교학회에서 주최하시는 4차 혁명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원래 저는 십순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총무원장 큰 스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모시려고 부랴부랴 나왔다가 여기 지금 갑자기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마디를 하라고 그랬는데 혁명은 인간 정신 혁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혁명.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은 우리들의 정신세계에서 마음의 일체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정신세계를 혁명하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한 말씀 올립니다. 오늘 우리 원장 스님 정말 바쁘신데 또 쉬는 날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서울시 부시장님 김정욱 시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재정 장관님은 늘 내가 뵀던 분이고 영상으로 뵀던 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 우리 불교학회 회장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Without our ordinary schedule, he gave the very nice words of encouragement. He said the whole of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have to follow the Buddhism dependent origination theory. So the real revolution of the first industry have to follow the mental innovation. Thank you to the chairman of the Dongguk University. 네, 우리말은 알아들으셨죠? Next, there will be a congratulatory address. The president of Dongguk University, Venerable Bo Hwang, will give us the congratulatory address. 다음은 축사를 청해 모시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이신 보광 스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고 또 진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한국불교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불교와 4차 산업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이 자리에 우리 학교를 총무원장 되시고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큰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큰 스님과 김종옥 서울시 부시장님 독실한 불자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은 성훈 스님과 저희들의 모임에서 항상 늘 만나 뵙고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저희들 멤버를 전부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으로 다 시켜주셔서 이북도 가고 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원광현 이사장님, 이 행사를 이렇게 큰 규모로 국제 행사로 만들어주신 한국불교학회 회장 성훈 스님을 비롯한 국내외 학자 여러분,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박 회장님, 논평자님, 또 오늘 공연해 주신 분, 사부대중 여러분, 또 멀리 해외에서 오신 불교학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73년에 설립된 한국불교학회는 명실공히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불교학회입니다. 최근 한국불교학회의 22대 회장으로 추대된 성훈 스님은 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이시면서 얼마 전에 제가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만학을 하셔서 박사기를 받으시고 또 우리 동국대학에서 불교대학에서 110년 만에 처음으로 석좌교수 한 분을 모셨는데 성훈 스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와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관계로 모신 것이 아니라 불교 복지학과에 교수로 계시면서 많은 학인들을 데려왔고 또 CEO 과정에 50%를 우리 성훈 스님이 다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석좌 교수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보냅니다. 사실은 한국불교학회는 교수가 아니면은 불교학회를 학회장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석좌 교수였기 때문에 이 한국불교학회 회장이 되신 것도 제 덕으로 알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스님께서는 회장 취임 이후에 한국불교학회를 학자들만의 담론에서 벗어난 현대사회에 부응하는 사회 현안을 논하는 논의체로 한국불교학회를 격상시켰습니다. 불교와 4차 산업이라는 주제에 관해 세계 최초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런 행사의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래의 세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뜨겁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먼 일로 생각했던 인공지능, 가상현실이 가까운 일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라는 개념도 급속도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에는 이러한 것을 전부 갖다 놓고 학생들이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험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혹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불교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찰 문화를 개선하는가에 따라서 한국 불교의 미래 모습은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교의 대응을 논의하는 오늘 이 자리는 무척이나 시의적절하고 또 독립대학으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저도 이번 학술대의 발표 성과들을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적으로 볼 때 우리 불교가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른 문물을 받아들일 때 보이는 연기론적인 보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불교는 세계 어느 대륙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불교의 모습도 그런 장점을 10분 발휘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교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오늘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회장단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자들과 불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e gives a message, the innovation of the first industry has to follow the Buddhism, the causal theory and origination, dependent origination of the Buddhism. Next, the mayor of Seoul, Park Won-sun, didn't come yet. So instead of him,
the Deputy Mayor of Seoul, Kim Jong-wook, will give us the congratulatory address. 다음 축사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축사를 김종욱 부시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 정무부시장 김종욱입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자리에 설정 홍보원장을 모시고 이 한 행사에 박원순 시장이 함께 해주셨으면 더 고마웠을 텐데 오래전에 약속된 지방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불교가 또 우리나라 불교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된 축사원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차 혁명과 관련된 논의와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불교학회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매우 흥미롭고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4차 혁명의 불교적 해석과 응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진전될수록 저는 인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놀라운 기술 발전과 기술 혁신과 융합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인간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통해 세운상가에 청년 스타트업과 메이커들을 입주하면서 협력과 협업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4차 산업혁명에는 명암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인간 효율가치 하락 등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인간 소외 등이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불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불교를 통한 인간의 정신혁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불확실한 미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래를 가장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창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불교학회 국제학술교체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에 인원 공동으로 알고 계신 모든 분이 선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the congratulatory message will receive from the Superintendent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Lee Jae-jung, will give us the congratulatory address. 다음 축사는 우리 신부님이시면서 경기도 교육감이신 이재정 교육감님의 축사 더 큰 박수로 모셨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이번 이 정말 뜻깊고 놀라운 학술대회를 주관하신 우리 서문 스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전 성공의 사제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를 대표해서 제가 오늘 축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요. 사실 진짜 축사는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MBN에서 4차 산업혁명을 4차 실업이라고 하는 대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직업, 이제까지 살아왔던 환경,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실업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종교가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시대가 온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내다봅니다. 인공지능의 로봇가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할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마 지나간 몇 년 동안에 벌어진 인공지능의 발달이 얼마나 숨가쁘게 진전되고 있는가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디에 서야 되는가? 과연 인간의 삶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가? 특히 이런 가운데서도 종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가령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 특히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 인간과 드론의 관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기에 윤리적으로 책임은 어떤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연구들을 합니다. 오늘 전 정말 부럽습니다. 기독교는 제대로 해오지 못한 이런 학술 대회를 불교가 역시 앞서가시는 이 놀라운 해안의 성은 스님께 깊이 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의 이 여러 가지 연구 발표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도 많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교학회의 이 놀라운 이 학술 내외 외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각성, 새로운 눈뜨임, 아마 새로운 이 지혜의 길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Actually, he is a Catholic monk, and he wanted to learn every project from the Buddhism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he wanted to open the new conference in the Christian. Okay. Thank you very much. Next turn, we will introduce the special guest for today. Today, the permanent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Studies and the director of the Cultural College in Dongguk University of Gyeongju, Kim Sung-chul, will introduce the many scholars and the process for today's conference. 네. 아무튼 스킬로 보니까 제가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네, 방금 오신 분과 또 발표자, 진행 과정, 우리 본학회 상임 부회장이시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문화대학원장이신 김성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김성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 내빈 여러분과 발표자분들 소개드리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실제 지금 상임부회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래 처음에 학술대 기획할 때는요, 성훈 교수님 명을 받아서 이 정호 스님께서 이제 이 모든 기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 대외 협력사장 소유 맡으면서 너무나 바쁘시기 때문에 도저히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학술대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에 조금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간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내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불교 교정 총무원장 설청 큰 스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 큰 스님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큰 스님 모셨습니다. 강원 서울시장을 대신하여 김종욱 부시장께서 오셨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모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원광현 이사장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원 이사장께서 기소 강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학술대 워크숍에 왔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5번째 7월달에 있었던 워크숍에서 AR, VR 가상현실 증강해주기 위해서 강의해 주시고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해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7월달 여기 이제 학회 2년이 있은 다음에 10월 23일자로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또 소임을 보시게 됐습니다.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위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불교학계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원이사장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큰 일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의원이신 김미경이 오셨습니다. 서울시 의원이신 이호선이 오셨습니다. 서울시 의원이신 장상희 선생 오셨습니다. 서울시 의원이신 박영근이 오셨습니다. 부산시의원 강호상 황미영 의원이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 진행 에서 발표하실 발표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텐데 지금 참석하신 분은 아마 4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The first of all, the scholars introduced from 14 scholars. 일본 보시대학교 앤드류 오버 교수님 오셨습니다. 미국 모리비안대 김충 교수님 오셨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조지 의브 교수님 오셨습니다. 미국 안디바마대 니콜라스 존스 교수님 오셨습니다. 미국 나칼날 네일대 지텐드라 우탄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발표하신 분하고 이제 노평자, 그다음 좌장까지 합해갖고 총 50분 이상의 학자가 참여합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다 제가 선배님에게 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조남만 불러주시면 이제 일어나기 전다가 한꺼번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내 발표자로 국사편찬위원회 한성자 위원님, 중앙승가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승가대 자연스님, 해일사승가대학 고일스님,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안한기 선생님, 동국대 류현정 선생님, 동국대 강형철 선생님, 서울과학기술대 이진경 선생님, 부산대 권서용 선생님, 전남대 김현부 선생님, 일본 기후시대 한형석 선생님, 한국정보화진흥원 황종성 선생님, 금강대 박기열 선생님, 동명대 장재신 선생님, 동국대 문진건 선생님, 동국대 김진수 선생님, 동국대 이재수 선생님, 연세대 지배경 선생님, 지금 일어나 계신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전위적인 학술대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드리게 됐지만은 어떤 논문이 나올지 참 이제 걱정도 많이 했고 이제 했는데 제가 어제 PDF본을 받아보니까 논문 하나하나가 진짜 좋을 것 같은 대단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이 불교계 내만이 아니고 불교계 바깥에서도 이제 사스분학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제 큰 토대가 된 그런 연구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평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김은영 선생님, 동국대 황상준 선생님, 동국대 박인석 선생님, 금강대 신윤보 선생님, 동국대 최지원 선생님, 동국대 김자현 선생님, 동국대 송청환 선생님, 경상대 유리 선생님, 동국대 장우성 선생님, 금강대 이영준 선생님, 동국대 안필섭 선생님, 동국대 김대원 선생님, 경성대 석기람 선생님, 명상상담교육원 김동한 선생님, 경성대 유지원 선생님, 한신대 신광설 선생님, 동국대 정형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의 좌정을 맡으실 선생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제1주제인 AI 로봇과 인간 사이 좌장 동국대 고영섭 선생님, 제2주제 IoT 스마트 기업 불교 좌장 동국대 신성현 선생님, 제3주제 4차 산업기술의 불교사학적 해석 좌장 중앙승가대 김웅철 선생님, 그리고 제가 맡게 됐습니다. 또 제4주제 4차적 사회에서 선법 부교 좌장 서울대 안성도 선생님, 제5주제 VR, AR 이용한 불교 용역 프로그램 개발
말파장 동태 김호기 선생님, 그리고 연세대 신규탁 선생님, 해외 발표국과 자장 맡아주신 중앙선관의 최종남 선생님, 동국대 황순일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분과 박수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nice introduction. Next, we remain the keynote address. The first keynote address will give from the chairman of the board director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Won Hwang-yeon, will give the keynote speech. 네, 기존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원광연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현입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큰 자리에 또 오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한국불교학회 회장 성원 스님 감사드리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큰 우정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성철 또 부회장님 역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방금 소개받은 대로 지난 6월에 여기 왔었습니다. 그 당시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됐고 또한 불교계에서도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불교를 비롯한 또 종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가, 대처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하는 취지에서 몇 차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가 맨 마지막 세미나에 가상현실과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메시지의 핵심은 앞으로의 세상은 매우 가상화될 것이다. 현실과 또 가상과 거의 혼합된 세상이 될 것이다. 근데 과연 그러한 세상이 어떤 형태일 것인가? 그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세미나 마치기 한 10분 정도 제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생각하는 과연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잠깐 제 그냥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제 6월 달에 제 발표의 속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4차 산업혁명과 시대정신 이렇게 잡았습니다.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인류는 여러 차례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약,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또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현대가 됐죠.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도 몇 차례 도약을 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여러 차례 우리가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테크놀로지가 바뀌고 또 새로운 사회가 되고 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생기고 하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인간 자체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현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시대는 근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현대인인데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우리는 또 바뀔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도태가 될까요?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의 막 초입 단계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그럴까요? 정말로 혁명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설사 그것이 혁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될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는 아닙니다. 외국의 학자들이 만들어냈고 또 우리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현 정부의 기반을 우리 민중혁명, 즉 촛불혁명이라고 보고 또 앞으로의 우리 미래 사회를 또 다른 혁명으로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핵심은 뭘까요?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들으면서 매우 혼란되고 우리 스스로 뭔가 위축당하는 또 우리가 점점 더 왜소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약간 되돌아갑시다. 1차 산업혁명. 어떤 그림이 제일 적합할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1차 산업혁명 혹은 산업혁명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대충 저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1차 산업혁명은 농업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갑니다. 산업사회 대표적인 도시의 풍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풍경을 보면 매우 공해로 찌들고 사람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것이 가장 유토피아적인 모든 세계가 다 원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새로 바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일을 해야 됐고 사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작은 어른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1차 산업혁명이었고 뒤이어서 약 50년 후에 20세기 막 그 전후에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차 산업혁명을 그림으로 보자면 역시 땅속에서 쏟아져 뿜어내오는 엄청난 석유 또 평면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는 이제 하늘까지도 우리의 세계로 확장한 비행기 그리고
순식간에 솟아오르는 고층 건물, 이러한 것들이 2차 산업혁명, 즉 20세기 초에 획기적으로 바뀐 우리 사회를 설명을 합니다. 2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대표하는 그 어떤 그 기운은, 2차 산업혁명의 기운은 현재도 프랑스의 시립 그 미술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은 거대한 벽화가 있습니다. 그 벽화는 무엇을 그리고 있는가? 그 당시에 찬란하게 했던 막 시작된 전기로 인해서 우리 바뀐 온 세상사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대에서 갑자기 바뀐 이러한 시대, 이것은 엄청난, 정말 말 그대로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후에 한 50년쯤 됐겠죠? 컴퓨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컴퓨터만이 아니고 인터넷, 그리고 또 휴대폰, 이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그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어떤 그림이든지 컴퓨터 한 장 덜렁, 컴퓨터 하나 덜렁 내놓은 사진이나 그림은 그렇게 경이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타임지는 매년 초에 Man of the Year, 즉 그 해를 대표하는 인물 사진을 싣습니다. 근데 타임지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1983년에 컴퓨터를 실었어요. 즉 사람이 사라지고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자, 컴퓨터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발명된 지 또 50년, 그리고 저러한 그 컴퓨터의 혁명을 시작하는 알림이 있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30년, 이제는 컴퓨터가 주인이 아니고 타임지에 의하면 우리가 주인이 세상이 됐습니다. 타임지의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에는 컴퓨터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즉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생각하는 그 의사를, 그 지식을 우리 일반 대중은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인터넷, 이 시대에는 이제는 거꾸로 우리는 단순히 소수의 권력가나 엘리트들의 생각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스스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시다시피 각 세계 각처에서 민주화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정말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그러한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여러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20년 후 혹은 30년 후에 타임지에 올해의 인물에는 누가 나올까요?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된다면 누가 나올까요? 아마 제 슬라이드 중에 제일 복잡한 슬라이드일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로서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크게 기술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라고 하는 것. 정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정보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정보는 가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처리하면 그것이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어쨌든 정보 자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가 살아 숨쉬기 시작했어요. 정보 자체가 인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공지능 결국은 정보가 인간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정보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생물에 다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무생물체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또 우리가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무생물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책상,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것들 다 무생물이고 그 무생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생물들의 정보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무생물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3D 프린터라든지 혹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생물도 약간의 생각을 갖고 약간의 생명과 비슷한 것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러다 보니까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은 누가 깔았죠? 인간이 깔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지구 전체를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깔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든 네트워크들이 이제는 뭘 하냐 하면 우리 인간들을 네트워크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은 인터넷 자체가 아니고 인간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가 인간으로 하여금 네트워킹을 하도록 결국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간과의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다 기술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것을 종합을 한다면 30년 후에 타임즈 커버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 얘기한 것들을 종합하면 30년 후에 올해의 인물에는 어쩌면 인공지능 혹은 로봇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단순히 로봇과 인공지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시대에 어떤 기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인간들이 그 시대를 보는 눈이 또 바뀝니다.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멋진 신세계를 쓴 작가 알더스 헉슬리는 그 시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제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다. 시간 자체가 바뀌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농경시대 때는 아침
그다음에 점심, 오후, 저녁, 밤 이 정도의 시간 개념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충분했습니다. 누굴 만날 때 이따 밥 먹기 전에 만나. 그럼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산업시대에 들어오면서 시라는 개념, 분이라는 개념, 초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시, 분, 초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그 사전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코리안 타임은 뭐죠? 시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산업사회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개념은 농경사회에 우리 들어있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역시 세계관이 바뀌어요. 시대관이 바뀝니다. 뭘 바뀌었을까요? 공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시대까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좁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크기가 크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이 기껏해야 한 20km, 30km 거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단순히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 아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고층 건물이 서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인간은 평면에 살고 있지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평면과 그 다음에 수직축, 즉 하늘까지도 우리의 공간의 개념이 됐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 당시에 2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3차 산업 디지털 시대 때는 역시 공간은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죠? 온라인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0년 전, 즉 2차 산업혁명 시대 때 살던 사람이 혹시 잠들어 있다가 시간 여행을 하거나 혹은 지금 시대에 깨어난다고 합시다. 아마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온라인 공간일 거예요. 혹은 우리가 50년 후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1950년대에 살던 사람한테 온라인이 어떻고 트위터가 어떻고 페이스북이 어떻고 카톡이 어떻고 이해할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전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는 또 어떠한 세계관을 갖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때는 실제 공간과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공간과 또 가상 공간이 완전히 뒤엉켜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우리는 생활을 영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술로 보면은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환경이 됐을 때 거기에 우리의 키워드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러한 공간을 하이브리드 공간이라고 보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아라 하면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꼽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아실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와 뭐로 갑니까? 전기와 휘발유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전기와 휘발유가 둘을 섞이나요? 섞이지 않죠. 자동차가 가면서 어떤 때는 휘발유도 쓰고 어떤 때는 전기도 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이브리드의 개념은 매우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상호 보완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가장
최적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이브리드의 핵심 개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질적인 것들이 총체적인 어떤 하나의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4차 산업혁명 하면 인공지능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사물 인터넷도 아니고 가상현실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적인 요소는 굉장히 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것도 일종의 하이브리드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조물주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만약에 조물주가 의식을 가졌다면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이 세상을 하이브리드로 만들까 아날로그로 만들까 디지털로 만들까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인간 혹은 생명체를 들여다보면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DNA에 작동하는 방법은 디지털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흐르는 물처럼 다 아날로그지만 또 무생물체도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전자들은 양자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도는 형태는 아날로그적이지 않고 디지털적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미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인간은 생명체는 하이브리드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서로 힘을 합치고 또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힘을 합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힘을 합치고 인간과 기계가 우리 인간이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둘 다 이질적인 존재이지만 서로의 아이덴티티를 서로 유지하면서 또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제가 그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미래의 사회는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충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주 스마트한 혹은 인공지능이나 혹은 로봇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소유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소유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 페이스북의 사장, 뭐 구글의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혹은 네이버의 사장, 뭐 이런 분들일 거예요. 두 번째,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 세 번째가 기계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전 이 세 가지 사람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원컨대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2번 카테고리에 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이것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보면은 위축은 인구의 숫자를 나타내고 그 아래축은 그 부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1번 카테고리, 즉 이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가 되고 또 기계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일 걸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계가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바라는 것, 정부에 바라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가급적 이 많은 가운데에 있는 일반 대중이 아래쪽으로 허물어지지 않게끔 막아주고 또 이 작은 쪽에 이 극소수의 부유층이 또 너무 그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끔 또 조정해주고 하는 것이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 속한 대중, 즉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은 몇 가지의 성질로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첫 번째, 기계는 존재합니다. 로봇 존재합니다. 컴퓨터 존재해요. 그 로봇과 기계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또 공유를 하고 또 향유하고 또 사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인간상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인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상을 우리는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인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3부작을 완성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의는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불교학교 학회 회장이시며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성훈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시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쓰는 시간 5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시간을 개회식을 시간을 맞춰야만이 그 다음에 마지막 점심 공연 하시고 1시부터 1세미나, 2세미나, 3세미나를 거쳐서 오늘 오후에 세미나를 소화하고 내일 2일, 3일 또 소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시에 딱 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인문을 미리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이 안에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것 좀만 한 1, 2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혁명. 이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상과 이념과 질서와 윤리와 도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뒤엎어버려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일컬어 혁명이다. 그렇게 저는 단어를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1차, 2차, 3차에 우리가 가치를 생산하게 되고 우리가 해피니스하고 행복했던 기존의 어떤 이성과 감성과 지성은 뒤엎어져 버리고 어떤 새로운 이성과 바탕 위에 새로운 지성과 감성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시대, 즉 이성과 지성과 감성마저도 뒤엎어버리는 시대, 이것이 기술로 혁명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여러분 딥러닝이라는 것 상소하시겠지만은 이 딥러닝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만의 연기하고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어내서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불행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와 너 관계가 서로 러닝한다. 나와 너 관계가 서로 연기해서 생각을 만들어내고 감성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이거 어려운 수로 말하면 우리 불교적 수로는 근과 경, 즉 근과 경의 관계 속에서 식이 만들어진다. 즉 근과 경이 서로 러닝해가지고 그래서 식이 만들어진다는 연기의
우리 마음의 바탕을 의식적으로 우리 불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 다 딥러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우 걱정하고 있는 AI, 소위 약 AID, 강 AID, 초강 AID, 수포 AID가 된다면 아마 3, 40년 후에는 되지 않겠나 생각했을 때 마음을 만들어내고 인식을 만들어내고 감성과 지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우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틀림없이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적 연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진 이 몸뚱이만으로 가하고 가상입니다. 따라서 기계가 만든 것도 가하고 가상입니다. 기계로 된 가합과 가상과 우리 몸뚱이에 된 지수학과 가합과 가상은 동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전생 지금까지 오면서 모든 행위를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억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 AI가 하는 것들은 많은 정보들을 축적해 쌓아서 그 정보에서 정보를 또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아마 불교를 깊이 심들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자체가 딥러닝이고 연기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마음 이것도 지금 만들어지면 또 소멸하고 끝없이 딥러닝 통해서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도 그려가고 이 상당한 모든 우주까지도 모두가 다 이런 연기 속에서 모였다지고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요. 서로 연해서 딥러닝하고 또 연해서 소멸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AI라는 것은 연기를 벤치마킹해서 하나의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서 보시면 깨달음의 세계, 하음의 세계, 천동력의 세계를 우리 중생의 어부세계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과학이 증명해내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들도 기계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성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불교적 철학이 함의되어야만이 그 속에서 윤리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우리들의 해피니스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불교가 또 우리 불교학자들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해서 순기능을 통해서 많은 편리성과 행복을 주지만은 이걸 통해서 많은 불행과 재앙을 오는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막아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약술대회는 앞으로 미래의 우리 모습들 또 앞으로 미래의 우리 불교를 출발하는 하나의 빗장이 되는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확신해 봅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 인연으로 미래 우리가 삶이 또 미래 우리 불교가 일체 중생을 유익되게 하는 마하반야 바람일로 창출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복귀 학생들을 준비했고 또 앞으로 그런 학신을 가지고도 더 심도 있게 이 분야에 연구하신 분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사무대중 그리고 아까 일일이 오신 분들을 호명해 드리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전부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아까 김선철 교수님께서 소개를 하실 때 안 불러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 들리셨죠? 네. 이게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사무장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상록원 식당에 맛있게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여러분들 꼭 스타디 공부 꼭 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가족 그리고 학생 또 남녀노소 그 이웃 학교에서 좋은 스타디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We finished every opening ceremony successfully. Okay, thank you, the chairman of the Buddhist studies. And today, there is a notice for today, as the chairman said about the souvenir. Today there is a souvenir after today's program. We please take a souvenir in front of the desk and please enjoy it after today's ceremony in the Sangnobon restaurant. You can enjoy the meal for lunch.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영어 끝났는데 박수 치면 저는 어떻게 우리 교수님께서 공지사항까지 다 하셨고요. 이 건물 건너편이 마레관이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있고 옆에가 다양관입니다. 그 두 군데에서 세미나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기념품 꼭 받으시고 식권 꼭 받으셔서 3층 상록원 3층에서 공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되도록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단체와 기관과 분들께서 고생하시고 또 우리 한국불교학회의 회장 이하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또 원고 외국서 한국까지 오신 분들이 원고 쓰시고 하신 분들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는 사용선으로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개회식 마치고요. 세미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기념품 식권이 거의 필요 없는 교수님들과 스님들부터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거 받으실 분들 천천히 나가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